밥은 끊어도 면은 못 끊겠다. 그렇다면 살이 안 찌는 면 요리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오늘은 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1번, 탄수화물과 당질 함량이 높다. 각종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분을 한번 보실게요. 먼저 당면을 보시면 이 당면은 100g 중에 당질이 88g 정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같은 100g으로 보시면 밥은 3분의 1만 당질인데 당면은 거의 90%가 당질이에요. 탄수화물 비율도 밥과 비교해 보시면 이 소면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비율이 한 75% 정도 되는데 밥은 탄수화물 당질 합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면은 모두 고탄수화물, 고당질 식품이다. 이게 왜 그러냐? 정제해서 그런데요. 이 어떤 곡물이 있다면 그거를 깎아내고 정제해가지고 이 탄수화물 당질만 쏙 남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고당질, 고탄수화물이 되는 겁니다. 2번,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다. 자, 혈당 지수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인슐린 분비를 얼마나 촉진시키냐, 그 척도인데요. 이 인슐린은 또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키니까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살이 좀 더 잘 찐다고 할 수 있어요. 혈당 지수는 100점이 만점인데 70점 이상인 것들은 전부 혈당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살이 잘 찐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초콜릿의 경우는 혈당 지수가 90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초콜릿보다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면인데요. 당면의 혈당 지수가 96이에요. 소면 같은 경우에는 80입니다. 둘 다 70을 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살이 좀 더 잘 찌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많이 먹게 된다. 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밥 먹는 것보단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면 요리가 왜 맛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당질만 쏙 남겼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너무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중요한 게 그 식감이 절대 질리기가 힘들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정도가 100g입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100g인데 이게 1인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만 딱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이거 1인분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계신가요? 제 채널에 시청자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요 2묶음 정도는 먹어요. 그럼 이 정도가 과연 몇 g인지 볼게요. 네, 180g. 솔직히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 드시죠, 그죠? 자, 면 요리가 살이 찌는 건 알겠는데, 자, 이 면끼리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면끼리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1등이 가장 다이어트에 좋은 면이고, 가장 꼴등이 가장 나쁜 면입니다. 자, 그럼 가장 꼴등 6위 라면부터 보실게요. 자, 라면은 유탕처리면인데 이 유탕처리면이 뭘 말하는 거냐면 기름으로 튀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밀가루 면을 기름으로 튀겨서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게 하고 또 맛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살이 많이 찌겠죠. 자, 5위는 전분이나 녹말로 만든 면들이에요. 전분, 녹말 전부 같은 말이고요.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전분 녹말로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런 당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함흥 냉면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전분 녹말로 만든 면들 특징은 당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혈당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살이 정말 많이 찔 수가 있어요. 거기다 사실 칼로리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컵누들을 보시면 여기 분명히 당면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살이 별로 안 찔 것 같은데? 자,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면만 한번 제가 그램수를 재볼게요. 자, 면만 그램수를 재보니 26g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g 정도를 1인분으로 잡는데 이거는 26g 밖에 안 돼요. 그냥 매우 적게 먹기 때문에 칼로리도 적고 살이 잘 안 찌는 거일 뿐입니다. 4위, 밀가루, 뭐 분식 이런 종류인데요. 이 밀가루로 만든 면들 중에는 뭐 수제비, 칼국수, 소면, 죽면, 우동, 쫄면 전부 다 들어가죠. 자, 이러한 면들은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정제가 다 됐기 때문에 탄수화물 당질 함량도 굉장히 높고요. 또 혈당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위는 메밀면이에요. 메밀로 만든 국수를 메밀면이라고 하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밀가루가 조금은 들어갑니다. 메밀로만 만들려면 찰기가 없기 때문에 면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메밀만 보면은 단백질 함량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혈당 지수도 좀 더 낮은 편이라 그냥 밀가루만 쓴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메밀국수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면보다는 혈당 지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 2위는 파스타예요. 파스타는 듀럼밀로 만드는데 그 듀럼밀로
이걸로 이제 밀가루를 만들면 그게 바로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세몰리나 밀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몰리나 밀가루는 직접 만져보면은 좀 굉장히 거칠고 입자가 좀 커요.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그런 하얀 밀가루보다는 좀 정제가 덜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밀가루 면보다는 혈당 지수가 조금 낮아서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위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무기예요. 자, 뭔가 가루냈던 거를 뭉쳐서 만든 형태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 즉 섬유질 같은 걸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고요. 애초에 살이 잘 찌질 않습니다. 단점은 영양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드실 때는 꼭 다른 것들을 같이 넣어서 드셔야겠죠. 우뭇가사리, 곤약, 도토리묵 이런 것들 전부 여기에 포함되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온 미역국수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살 안 찌는 순서대로 무기 가장 좋고, 그 다음이 파스타, 그 다음이 메밀면, 그 다음이 밀가루, 그 다음이 전분, 그 다음이 라면입니다. 그리고 면 요리는 면만 먹는 게 아니죠.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건더기, 즉 고명이랑 그리고 양념, 국물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먼저 고명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쉽게 말해서 건더기인데요. 뭐 고기에 들어가는 각종 뭐 채소, 고기, 해물 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좋은 것들은 사실 뭐 양질의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 새우, 조개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뭐 돼지, 비계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들은 사실은 좀 별로입니다. 고명은 이왕이면은 좀 저칼로리 위주의 채소나 해조류 아니면 다른 해산물들을 좀 넣어주는 게 좋고, 고칼로리 위주로 막 고기, 치즈 이런 것들만 많이 넣게 되면은 살이 많이 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물 양념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비빔면을 드실 때도 나는 채소를 많이 넣고 면만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양념장도 은근히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탄수화물 당질 함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추장 있는데 막 비빔면에 몇 숟갈씩 막 집어넣으시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고추장 100g에 155칼로리 정도예요. 거기다가 이 100g 중에 탄수화물이 무려 54g이 들어있고, 또 당질, 쉽게 말해서 설탕이 36g 정도나 들어있어요. 만약 고추장 대신에 이런 스리라차 소스 같은 걸 쓰셨다면은 뭐 당질이나 탄수화물도 굉장히 낮고 칼로리도 별로 높지 않았겠죠. 또한 짬뽕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재료를 기름으로 볶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애초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면하고 고명까지 눈에 보이니까 좀 신경을 쓰시는데, 이 양념이나 국물은 액체라서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는지, 두 번째, 조리 과정에서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세 번째, 기름을 쓴다면 불포화 지방산 기름을 쓰는지, 예를 들어 올리브오일 같은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전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소화전분이라는 게 있고 저항전분이라는 게 있는데, 가소화전분은 쉽게 소화가 되는 애들이고 살이 찌는 애들이고요. 저항전분은 쉽게 소화가 안 되고 섬유질같이 살이 좀 안 찌는 애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면들은 대부분 가소화전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삶았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24시간 동안 차갑게 식히면 가소화전분의 일부가 저항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살이 조금이라도 덜 찔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 저항전분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이걸 했다고 해서 살이 아예 안 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과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차피 똑같이 드실 바에 이것도 해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가열을 했다가 24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식히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 면을 고르실 때는 묵, 파스타, 메밀국수, 밀가루, 전분, 라면 이 순서대로 살이 찐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낼 건데요. 자, 불리한 면 요리와 유리한 면 요리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 왜 살이 찌고 어떤 건 왜 살이 안 찌는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